타고난 이야기꾼은 없다. 다들 가공의 기술만 있으면 충분히 픽션을 쓸 수 있다. 지금부터 아니요. 타고난 이야기꾼은 있는데 예. 평범한 사람도 가공의 기술을 그렇지, 그렇지. 습득하면 맞습니다. 이야기꾼의 네.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네.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가공의 기술에 대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가공의 기술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천천히 한번 따져가 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논란이 많아요. 이야기를 쓸 때 철저하게 플롯을 정해놓고 쓰느냐 아니면 아까 언급했던 스티븐 킹 같은 분은 주인공의 빙의해서 막 쓴다고 하는데 그렇게 일단 지르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플롯을 완벽하게 짜고 쓰시는 편이에요? 둘 다 하는 편입니다. 감이 좋을 때는 안 짜놓고 써도 쓰다 보면 술술 나와요. 막 캐릭터에 빙의해서? 예, 실제로 저는 이제 시티 투어 버스를 탈취하라라는 제 등단작은 딱 생각하고 딱 3시간 만에 썼어요. 제가 그 작품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게 이제 저도 한 번에 썼기 때문에 많은 그 분들이 한 번에 읽힌다 이런 의견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는 인생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때 딱 신내림 왔던? 아무튼 그냥 그날 바이오 리듬이 좋았겠죠. 아무튼 그럴 때도 있는데 저는 단편 소설은 요즘은 웬만하면 플롯을 짜놓고 쓰려고 해요. 참고로 이 플롯과 스토리 라인은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얘기해 주시죠. 플롯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거죠. 1장을 김속살의 시선으로 시작하고 네. 2장을 이승우 변호사의 시선으로 시작하고 네. 교차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간다. 이것이 바로 플롯입니다. 이야기를 연대기적으로 쭉 갈 거냐 아니면 시점뿐만 아니라 시간대도 뒤섞어 놓을 거냐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이제 플롯이고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내러티브인 거죠. 스토리 라인. 스토리 라인은 쓰면서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저는 요즘은 단편 소설은 가급적이면 스토리 라인을 짜놓고 써요. 그래야 청탁받은 분량을 지킬 수 있고 실패하지 않으니까. 저 직업 소설가니까 그럴 수밖에. 사실 진짜 더 스토리 라인이 탄탄해야 되는 것은 영화 시나리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장르 소설도 그렇고 장편 소설도 스토리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스토리 라인을 씬마다 다 짜놓고 쓰면 재미가 없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쓰는 사람이요. 쓰는 사람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써야 내가 쓰는 와중에 아이디어가 터지면서 그래 이렇게 바꾸면 재밌겠구나 그러면서 막 미친 듯이 쓰면서 재미를 느끼고 그때 이제 엔돌핀 도파민이 팡팡 터지면서 그래 내가 이거 하려고 작가했어 그 행복을 느끼는데 오늘은 13신 김속살님과 이승우 변호사가 드디어 의절하기로 했다.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대사 쓰는 기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편 소설을 쓰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내가 아무런 재미를 못 느끼고 심지어는 이 소설을 쓰기가 싫어집니다. 근데 시나리오 작가들은 그걸 해요. 왜냐? 시나리오는 영화가 보통 아무리 그래도 몇십억은 들어가니까 돈 때문에 하죠. 드라마 작가도 하죠. 근데 소설은 사실 거기에 비하면 산업적인 규모가 상당히 작고 소설가를 왜 하느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장편을 이렇게 이야기를 다 짜놓고 쓴 적이 있었는데 그 소설은 결국은 쓰다가 버렸어요. 그리고 발표도 안 했습니다. 재미가 없어서요. 물론 읽는 사람이 재미를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쓰는 사람이 재밌어야 읽는 사람에게도 그 재미가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짜놓고 쓰기도 하고 안 짜놓고 쓰기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장편을 쓸 때는 그냥 제목 정도 그다음 큰 흐름 그다음 마지막 결론은 정해놔요. 내가 아무리 딴 데로 흩어가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 하나 정해놓고 그 안에서는 마음껏 놀면서 쓰고 싶어하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연관되는 질문인데 재미 좋죠. 재미 좋은데 이렇게 어떤 큰 설계를 하지 않고 쓰다 보면 라이터스 블럭이라고 해야 되나? 막힐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은 없으니까 아무리 상상력이 뭐 이렇게 가끔씩 딱 멈출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때 미치죠. 그때 이제 하는 게 뭐 일단 영화도 보고요. 달리기도 하고요. 해밍웨이가 말한 것처럼 술을 마셔라. 해밍웨이는 알코올 찬양론자입니다. 술을 마실 때 너의 뇌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던 것을 생각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래서 피츠제럴드는 평생 술에 기대었어요. 해밍웨이랑 절친이었잖아요. 일리 있네요. 예, 그러다 피츠제럴드는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예.
그러다 하다 찾다가 안 되면 이제 직업의 속살 이런 것까지 보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런 걸 예비하기 위해서 일종의 보험으로 최소한의 큰 이야기 줄기 있죠. 그건 짜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최소한의 그 스토리 라인 거기로 돌아가는 건데 그렇게 돌아가서 쓰다 보면 결국은 또 언젠가 터집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 저는 운동선수의 작가를 종종 비교하곤 하는데 네네. 작가의 집필 기간이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에게 시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해서 경기에 출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집필 기간에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던지다 보면 좋은 공이 나올 수 있듯이 뭐 어깨가 부서지지 않는 한 던지다 보면 유인구를 던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시즌 아웃이 될 수는 없다. 계속 등판하는 거죠. 예. 그래도 안 된다. 그렇다면 그 소설은 버려야 되는 거죠. 슬프게도. 그러니까 이 세계에는 추락의 마지노선이 없어요. 전적으로 자기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네. 자기 자신에게 보상도 적절하게 줘야 되고 자기 자신을 케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문장을 읽어보고 하면 길어도 몇 장씩 단숨에 읽어내리는 글이 있고 반면에 어떨 때는 얘기를 할 때 그 생각의 속도를 못 따라가거나 아니면 의사 전달하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많은데 리듬을 못 맞춰서 제가 스스로 막 숨이 찰 정도로 말이 막 나가게 될 때도 맞이하게 되거든요. 혹시 글을 쓰시면서 독자들이 네. 읽기에 편한 호흡 이런 것도 네. 고려하시나요? 당연히 고려하죠.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세 가지인데요. 유니티, 코헤런스, 플로우니스. 그러니까 유니티는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플로우니스, 흐름이 좋아야 되느냐. 코헤런스, 문장과 문장 사이에 응집력이 좋아야 되느냐. 이게 큰 세 가지 그 요소인데 그 중에서 이제 플로우니스에 해당하는 게 바로 리듬입니다. 저는 항상 시적 산문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산문이라고 할지라도 시 같은 라임과 플로우가 없다면 독자는 이 방대한 책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고유의 리듬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작가 문장이 너무 긴데 혹은 이 작가 문장이 너무 짧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 한 장, 두 장, 10장 넘기다 보면 그 작가만의 고유의 리듬에 독자들이 올라타기 마련입니다. 그 파도를 타면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네. 단문으로 쓰는 작가도 있고 만연체로 쓰는 작가도 있는데 그 자기만의 리듬이 들쭉날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부적으로는 장문을 쓰면 그 다음은 단문을 써줘야 됩니다. 길게 얘기했으면 짧게 얘기해서 한번 쉬게 해줘야 되죠. 그 다음 복문을 쓰고 그 다음 다시 장문을 쓰고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조절을 할 수 있더라도 크게 가지고 있는 이 작가는 조정래 작가처럼 만연체의 작가냐 아니면 김원수 작가처럼 단문의 작가냐 네. 이 큰 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독자가 그 틀에 올라타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게. 네, 독자 자기만의 취향에 맞게. 리듬이 있으면 된다. 제가 가끔씩 즐겨 읽는 인터뷰가 있는데 유명 작가들 이제 인터뷰 꼭지인데 거기 항상 나오는 질문 중에 Any guilty pleasure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되게 유명한 작가예요. 최민석 작가처럼 되게 유명한 작가야. 근데 혹시 남몰래 읽는 뭐 라이트 노벨 뭐 이런 거 있는지 묻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순문학 작가한테도 순문학 외에 즐겨 읽는 뭐 판타지, 로맨스 뭐 이런 게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인데 그런 거 혹시 여기 게스트를 상당히 존중해주는 채널이네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데 이거 자꾸 유명 작가라고 해서 순간 이거 나를 매기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살면서 이렇게 좋아하면서 차마 대놓고 말 못하는 그런 자기 취향 같은 게 있잖아요. 저는 대놓고 다 얘기를 합니다. 좋아요. 보통 이제 예술가들한테 뭘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여기서 자꾸 그 자기들의 그 지적 우월성 예술적 우월성 이런 걸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스노비즘인데 근데 저는 이런 거 추천해달라고 하면 주로 장르 소설 추천하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장르 소설에서 느끼는 그 행복과 효용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재밌는 게 짱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어딜 가든지 방송에서건 강연이건 뭐 사석에서건 더글라스 케네디와 기욤 미소를 상당히 즐겨 읽는다고 얘기를 해요. 네네. 실제로 뭐 더글라스 케네디의 빅픽처, 그다음 기욤 미소의 내일, 그다음 최근작 인생은 소설이다. 이것까지 굉장히 즐겨 읽는데 아직도 못 읽은 게 많습니다. 뭐 히가시노 게이고도 즐겨 읽고요. 이 정도면 양반이에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웹소설 상경 작가의 재벌집 막내 상당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아주 힐러 콘텐츠예요. 한 편에 100원씩 결제해야 되거든요. 아주 수십만 원 깨집니다. 수십만 원까지는 아니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기 못했어요. 요즘 다들 가계 경제도 어려운데. 예, 상경 작가 웹소설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네. 저도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최근에 웹소설을 한 개 접했는데 작가들 보면 이제 작가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권의 소설책을 쓰시잖아요. 창작 과정에서 작가의 자기 복제 되게 쉽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어떻게 피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사람이 자기 복제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진짜 그 주제에 천착해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게 나의 이제 평생의 테마인 거죠. 네네. 피츠제럴드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피츠제럴드 문학의 평생의 테마는 계급이었어요. 클래스. 그런데 그거를 잘 표현을 하면 네. 그게 그 사람의 평생의 문학 주제가 되는 거고 네. 잘못 표현하면 이제 자기 복제라는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는 다르게 하더라도 네. 주제는 같을 수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자기 복제라는 건 이제 표현의 문제인데 이 표현은 왜 내가 비슷하게 하느냐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레퍼런스가 바닥났다는 거죠. 그 레퍼런스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경험의 속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 가야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새로운 책을 읽어야 되고 새로운 영화를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그 작가들, 예술가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어느 순간부터 신인 작가와 신인 감독의 작품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절하를 하는 거죠. 저 나이에 뭐 대단한 게 나오겠어. 이제 23살인데 이제 뭐 인생의 깊이를 알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순간 꼰대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저는 자기 복제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설명을 하려면 무수한 논리적인 단계가 있지만 네. 그냥 결론만, 시간 관계상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그런 건데, 그래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로부터 듣는, 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를 자양분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일일 우일신 하는 것. 예. 그래서 저는 직장인이 아니잖아요. 직장인들 만나면 굉장히 즐거워요. 그분들이 해주는 뭐 각근세 얘기 막 이런 거 저한테 신세계거든요. 저희가 직업의 속사를 진행하면서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직업의 속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무수한 직업인들의 세계를 볼 수 있잖아요. 네. 작가님이 이걸 하셔야겠네 진짜. 요런 게 제 자리에 작가님이 앉아야 되는 거였어. 야, 또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예. 결론은 직업의 속사를 많이 봐야 된다. N차 관람해야 된다. 예, 그 수많은 작법서가 세상에 있어요, 진짜. 뭐 우리 집에도 뭐 난 소설 쓴 사람도 아닌데 작법서가 수십 건이 있는데 이 단 한 권만 딱 정말 추천한다. 한 권 추천하기 어렵지 사실.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저는 작법서를 안 봐요. 왜 그러냐면 투자에 관해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면 그 주식은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약간 다르게 생각하고 약간 빨리 생각해야 내가 어떤 곳에 투자를 했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똑같은 속도로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그 주식은 내가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땐 이미 올라 있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또 이야기 시장이라는 게 트렌드라는 게 있어서 너무 그 트렌드에서 벗어나면 그걸 좋아하는 그 트렌드를 되게 추종하는 수많은 독자층이 있는데 그걸 또 벗어나서 너무 새롭게 하면 그것까지 그러면 질문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말씀을 종합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하던 말을 잊자면 이게 모두가 같은 작법으로 써버리면 그 작품의 개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만의 고유한 가치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속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그 트렌드를 벗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제일 좋은 거는 내가 트렌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거 너무 이상적인 얘기고. 예. 일단 이상적인 방식대로 한번 가보면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대로 해서 실패할지라도 나만의 방식으로 쓰는 것이 결국은 이 창작의 세계에서는 살아남는 길입니다. 우리가 한 명의 신인 작가가 탄생을 했을 때 그 신자가 새 신자의 사람 인자입니다. 뉴 펄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성 작가처럼 비슷하게 써서는 신인 작가를 탄생시키지 않는 거죠. 좀 못 쓰더라도 다르게 쓰는 사람한테 신인이라는 타이틀을 주는 거죠. 이 말은 뭐냐?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의 성공 확률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전혀 새로운 것 이걸 쓰는 게 훨씬 더 작가 생명이 길어지고 훨씬 더 내가 뭐 세속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생기형 작가분이 이런 대답을 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제 작법서 대신 조금 덜 주목을 받았지만 굉장히 개성이 강한 작품 이런 것들 많이 읽어요. 예컨대 뭐 제가 이제 거의 작법서처럼 여기고 보는 작품들은 박형서 작가의 자정의 픽션 개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거를 많이 보죠.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 독자들 즉 대중들과의 접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는 무라카미 하루키라든지 더글라스 케네디, 기욤 미소 이런 작가들의 작품도 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거리를 좁히면서 나만의 개성과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 그걸 이제 트렌드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 사이에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개성으로만 가도 나는 나만의 세계에 있을 수가 있고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서는 결국 나는 항상 2등 작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섞을 수 있는 그게 바로 가공의 기술이다. 저는 거기에 이제 한 작가의 고유한 그 존재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박형서 작가의 자정의 픽션. 예. 네, 거기서 어떤 걸 그 막장 소설이에요. 이게 박형서 선배님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막장 소설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는 이야기의 재미를 극단까지 몰아붙입니다. 일단 재미 하나는 확실히 보장하는 거네요. 네. 훌륭한 작품. 지적 유머를 추구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제 감탄을 하죠. 예. 그 참고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제가 시티 투어 버스를 탈취하라의 속편을 썼는데 그때 많은 영감을 받기도 했었어요. 아무튼 저한테는 그런 작품들이 작법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관점에서 작법서를 하나 꼽아라. 그렇다면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 그 책을 꼽을게요. 근데 그 앞부분에 막 스티븐 킹의 그런 뭐 윤영기 이런 것들 그런 것을 많이 뭘 배우시나요? 사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굳이 작법서를 하나 꼽아달라고 해서 꼽아본 겁니다. 예.